네, 글로벌 인사이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펠리즈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미국 금융권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쪽에서 보니까 포착되는 움직임이 점차적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는 듯한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네. 대형화되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그리고 현재 상황은 또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시장이 좀 어지럽거나 아니면 업황이 좀 위축되거나 예.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예. 어떻게 보면 각자 도생의 길로 어떤 안에 있는 회사들도 네. 어떤 돌파구를 찾기 마련이죠. 그렇죠. 뭉치게 마련. 그렇죠. 네, 그런 관점 쪽으로 네. 봤을 때 미국의 어떤 증권사나 금융사들도 이런 식으로 변화들을 계속 꿈꾸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M&A와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최근 들어서 많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미국의 온라인 증권사 찰스 슈왑의 M&A 관련된 얘기가 계속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최대 온라인 증권사죠. 게다가 온라인 증권업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미국의 와스머 슈레더라고 하는 105억 달러 정도를 자산 운용을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에 특화된 회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기존의 온라인 증권사가 좀 다루지 못했던 특수한 이제 채권 관련된 쪽도 어떤 범위를 넓혀가겠다라는 의도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 11월 달에는 TD 아메리트레이드라고 하는 비슷한 최대 경쟁사를 인수를 하면서 약 한 260억 달러에 인수했죠. 그러면서 올해 말에 마무리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점점 더 온라인 증권사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경쟁사도 인수하고 새로운 분야까지 또 하나 들어오고 그런 쪽으로 계속 덩치를 키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작년 업계에서 최초로 온라인 주식거래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좀 악화가 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좀 더 덩치를 키우는 관점 쪽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은퇴자 자산관리 서비스까지도 특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관련된 이쪽이 이슈가 됐었을 때 주가는 강했다가 물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시장 환경 때문에 밀리긴 하는 모습들이지만은 그래도 어떤 주봉의 패턴을 봤을 때는 아마 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 쪽에서의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부근이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의 커지는 덩치에 대한 기대감도 서서히 반영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모건 스탠리도 M&A에 집중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온라인 증권사인 이트레이드 파이낸셜을 130억 달러에 인수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4분기에 인수가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합병을 완료하게 되면은 고객 자산이 3조 달러까지 이어지는, 물론 기존의 모건 스탠리가 상당히 덩치가 크죠. 그런 쪽에서 온라인 쪽도 보강하겠다라는 의도와 함께 나온 일본의 결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모건 스탠리가 고객 계정이 300만 개, 그리고 2조 7천억 달러의 고객 자산에 덧붙여서 이트레이드가 520만 개 고객 계정, 특히 온라인 증권사다 보니까 고객 계정이 훨씬 더 많죠. 예. 자산 같은 경우는 아직 3,600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측면과 함께 조금 더 모건 스탠리의 입장 쪽에서는 우리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 요인들이 상당히 높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번에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증권사의 강점을 모건 스탠리가 계속 보완시키겠다라는 관점들인데, 소비자한테 직접 서비스하는 기능, 거기다가 이제 온라인 쪽이다 보니까 디지털 기능이죠. 게다가 자문 중심의 중개 서비스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수료 경쟁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들 쪽에서 조금 더 대형화 쪽으로 추세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모건 스탠리와 같은 입장들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패턴이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일단 이트레이드 증권과 모건 스탠리의 주가를 같이 연결해서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무엇보다 인수가 되는 피인수 입장 쪽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트레이드 증권이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수직으로 상승했다가 지금은 다시 제자리 쪽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아직 모건 스탠리라는 네임밸류에 맞게 여러 가지 흐름들이 계속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어떤 앞으로의 기대감을 좀 더 반영되는 게 이 트레이드의 주가 동향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문제 모건 스탠리는 중요한 어떤 3대 미국의 투자은행이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금 나오는 시장의 여러 가지 부진을 그대로 어떤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는 밀리고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미국 시장의 동향이나 흐름들로 봤었을 땐 이런 M&A 관련된 쪽은 계속 금융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금융사가 대형화되는 추세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도 거의 이제 이런 비슷한 흐름들을 좀 발맞춰가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흐름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은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팩트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금융위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부분을 좀 포착을 하셔야 되는데 어려울수록 뭉친다라는 흐름이 있고 또 온라인 쪽으로 조금 더 힘을 실어준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어찌됐건 고객을 좀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흐름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까지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업계는 좀 뭉치고 있다고 합니다. 덩치를 키우는 쪽으로. 자, 이제 코로나19 경제 취약성 이런 부분이 많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데 오늘은 식품 기업 어떻게 변하나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 뭐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건강하자, 그렇죠. 면역력 길러야 된다. 뭐 그렇습니다. 대충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일단 글로벌 식품 기업들도 이제 여러 가지 변화 요인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관점 쪽으로 예, 봐야 될 예.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이제 대표적인 프랑스의 식품 기업 하나를 보면서 예. 일단 여러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럴까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사람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시기다 네, 보니까 네. 음식업 자체적으로도 실적과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물론 꾸준히 먹고 마신다라는 관점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기존의 스탠스보다는 위축에 대한 흐름들도 음식료 업종마저도 약간 위축된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다농이라고 하는 프랑스 식품 대기업이 있죠.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생수 쪽에 강점이 있는 에비앙. 다논. 네, 예. 우리나라에서도 들어오고 있죠. 예, 네, 그리고 예. 볼빅 같은 생수 브랜드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액티비아라고 하는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다 판매하고 있는 이 글로벌 최대 요거트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쪽에서 그래도 어떤 약간 시장에서 바라보는 흐름들은 그래도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예. 관점으로 봤는데 전망 자체를 또 하향시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올해 1분기 글로벌 매출을 보게 되면은 한 61억 유로 정도로 작년 동기와 비슷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전망치 대비해서는 1억 유로가 낮아졌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기존보다는 위축세가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주가 동향들도 오히려 이런 변화가 그대로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좀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성장할 걸로 보다 보니까 성장이 정체가 된다라는 쪽에서 실망 매물도 같이 이어지는 주가 패턴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무엇보다 중국 쪽에서의 공급과 수요 모두 다 어떤 직격탄을 맞는다는 관점들인데 또 하나 이제 신제품의 미존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고급 기능성 음료죠. 이쪽에 대해서 판매를 할 걸로 봤는데 이쪽에 대한 여러 가지 판매 활로가 좀 막힌다라는 관점 쪽에서 아직까지는 못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에 대한 이 공급 얘기들, 대표적으로 8개 공장과 8,200명을 고용하고 있죠. 이쪽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또 수요와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는 전체 매출의 중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되는데 예. 이쪽에 대한 흔들림 이런 것까지 봤었을 때 올해 매출 관련된 증대 목표를 기존 4%에서 5%대에서 한 2에서 4%대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직격탄에 대한 모습들도 식품 기업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품 기업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일단 면역력을 챙기는 사람들의 추세에 맞춰서 이쪽으로 좀 전환하자라는 움직임이 예,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건강 기능성 식품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을 보게 되면 2018년도 이후부터 연 6.4% 이상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시장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 쪽으로 예, 바라보면서 한 58조 원대 가까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에 맞춰서 이제 중국도 계속 커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웰빙 트렌드나 이제 고령화에 대한 영향도 같이 연결되는 흐름들 쪽에서 과거에는 보통 뭐 알로에라든가 뭐 비타민 C 그리고 아시아 쪽에서는 홍삼 이런 쪽이 거의 건강기능성 식품의 대표 주자였었죠. 근데 이런 쪽에서 피부 미용 쪽이나 이제 노화 방지,
맞춤형 복합형 쪽으로 나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관점 쪽에서 앞으로의 시장이 커질 거를 계속 예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국가별 건강기능성 식품 시장의 규모를 아까 잠깐 보시긴 하셨지만은 네. 앞으로에 대한 흐름을 봤었을 때 아직 오히려 이제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 동아시아 국가 쪽에서 한국이나 특히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아직까지는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이쪽 시장에 대한 공략과 어떤 구도를 잡아가는 식품 기업들의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건강기능성 식품의 성장세와 함께 식품 기업들의 변화 흐름들도 앞으로의 주된 트렌드가 될 수 있다. 네.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건강식품 많이 챙겨 먹어야 될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어르신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밥 잘 챙겨 먹고 다니고 영양제 챙겨 먹고 네.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부분을 시장은 좀 미리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해보면서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그 부분 함께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 했고요. 펠레이즈 투자 리서치 김빈수 대표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